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또 그 구역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좌우되는 것을 느끼는데요.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3년 전 치열한 싸움으로 선거구 단일화를 이뤄서 LA 10지구에 들어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LA 시의회 10지구의 시의원으로 출마를 결단하신 그레이스 유 후보님과 옆에서 돕고 계시는 든든한 지원자 켈리 황 홍보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LA 시의회 10지구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시게 되셨는데요. 어떤 포부와 전략으로 나오시게 되었고 또 어떤 정치 활약을 기대하면 좋을지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께 두 분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레이스 유 후보고요. 지금 행복한 동행에 와서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하신 그레이스 유 후보님에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돕고 있는 홍보대사로 있는 켈리 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두 분 대단합니다. 한국말도 잘하시고요.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두 분이 대화하실 때는 또 영어로 많이 대화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영어만 하죠. 네.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오셨나요? 저는 3살 때 74년도에 이민 오게 됐어요. 내년 되면 50년 됩니다. 와, 50년째. 우리 켈리 집사님은요? 네. 저는 9살 때 와서 다음 주 7월 11일 되면 딱 50년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미국 오셔서 미국에서 쭉 50년을 사셨는데 어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두 분? 솔직히 저는 한국말 잘 못하고요. 우리 홍보대사님께서는 동시 통역하고 이렇게 유지해 왔으니까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 후보님도 지금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어가 너무나 부족하고 한글을 읽을 때 힘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저랑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제가 못 느끼겠거든요. 그러면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선거구 출마하게 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레이스 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업이 변호사시더라고요. 네. 소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사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갖고 저희 변호사들이 한 27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 분이 판사를 이제 뽑혀가면서 그 안에 26명 변호사들 중에서 13명이 다음 버스가 데이트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기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미주 아태 변호사협회 사무총장으로 잡을 다른 데 찾게 됐어요. 힘드신데 사무총장으로. 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Inner politics 그 26명 남은 변호사들 중에서 13명이 자기가 버스가 돼지낸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politics가 너무나 심해갖고 거기에 있고 싶지가 않아서 애들 아동법 변호사 하는 걸 엄청 즐기고 좋아했는데 그리고 저는 거기 뭐 한 50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정치를.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늘 policy가 너무나 중요해서 volunteer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법대 들어가기 전에도 뭐 캠페인 매니저 역할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후보 되고 싶은 꿈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앞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본인이 예. 생각하고 꿈꾸는 거랑은 또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각하고 꿈은 엄마 되고 애들 키우는 그런 생각했었죠. 근데
이렇게 정치인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법을 많이 다루시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더 체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출마하시게 되었는데 또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고 계신 우리 켈리 황 홍보대사님하고는 두 분이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이신가요? 네, 제가 처음에 후보님을 만났을 때는 초등학교 제가 동양선교교회를 73년부터 계속 섬기였는데 후보님께서 6학년 때 그러니까 40년 전에 6학년 때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근데 그 반을 제가 맡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축복된 만남이 돼서 지금 40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가르치던 6학년 주일학교 학생을 네. 지금 옆에서 나란히 동료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40년을 함께 하셨잖아요. 네. 정말 볼 거 안 볼 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좋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직업 정신 투철하십니다. 네. 그렇게 두 분이서 40년을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이번에 같이 이제 출마하시게 되고 옆에서 서포트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네. 켈리 대사님. 네, 저는 사실 이제 정말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변호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동참해보면 어떠겠냐,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렸을 때 착실, 성실, 꿈이 많은 그 소녀가 아닌 성인으로 너무 멋있게 성장하 있고 최근에 와서는 비영리 단체에서도 많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면서 상속 변호사로 이제는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상속 변호사 찾는 것 때문에 통화도 하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로 주변에서 알려지지 않은 뒤에서 숨은 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는 자랑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왜 진짜 성경 말대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지 말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섬길 때도 어쩔 때는 나타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거는 꼭 알려야 된다는 그런 컨빅션이 저는 좀 크게 와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했죠.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레이스 유 후보님께서 교회에서도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에서도 묵묵히 섬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제가 교회 지금 새생명 비전교회 집사지만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마음 아프죠. 집에서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시간 되면 엄마하고 아빠를 케어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으니까 전 주일날 그렇게 더 많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요. 네. 하지만 막말로 교회 가서 주차를 한다 막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그런 봉사는 안 하시더라도 뒤에서 묵묵히 교회에서 법물 업무들이 있다 그러면 서슴없이 가서 무보수로 해서 교회에 돌아가는 법적인 문제를 많이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아한 타조같이 보이지만은 발은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교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저도 참 뿌듯하고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이 지금은 바빠서 교회를 많이 못 섬겨요라고 말씀하셨지만 편찮으신 부모님을 집에서 섬기고 복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변호사님 또 우리 후보님에게 주신 은사가 그런 법적인 문제를 잘 다루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또 뒤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본격적인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LA 시의회 10지구는 우리 한인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떤 리더가 뽑히느냐가 굉장히 우리 한인 사회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우리 그 10지구는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예요. 그리고 LA에서 지금 한인 시의원 2명이
그 자리를 맡았었어요. 아직 존 리 시의원은 12th District에 있고요. 밸리 쪽에. 근데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 한인타운 중심으로 된 비즈니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늘 한인타운을 쪼개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한인타운이다. 내가 한인타운이다. 그러면서 한인들 필요 있는 거를 챙겨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면 내가 할 필요 없지 저쪽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태도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선거구 재조정 할 때마다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우리 92년 폭동 후에도 단일을 안 시켰고 2002년도에도 안 했고 2012년도에도 선거구 재조정을 저의 말을 안 들었었어요. 한인들이 뭐 한 4,000명, 5,000명이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타운홀을 참석했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감사했었고 우리 한인들 진짜 열심히 뭐를 챙기러 왔다. 그러면서 시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 저는 놀랍게 undemocratic이었었어요. 우리 한인 어르신들이 시청에 제일 먼저 가서 줄을 기다리면서 문 열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한 50명, 60명 들어갔었어요. 그런데도 이 어르신들을 4시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는 first come, first serve. 이름들 우리가 제일 먼저 놓죠.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근데 한국 이름들 다 홀드를 하는 거야. 끝까지. 저는 그날 새벽 1시까지 시청에 있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unfair한 행동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한국 이름들 마지막 불러요. 제일 먼저 집어넣는데 그냥 말이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2012년에 억울함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소송을 걸어갖고 US Supreme Court까지 가면서 7년 걸린 거예요. 이게. 끝에 와서 코트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LA 시의원들이 우리 한인들은 진짜 이거 끈질김이 있고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2022년도에는 한인타운 그렇게 단일화를 시키면서 10지구 안에 놓았어요. 정말 이런 건 박수.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unfair하게 진짜 우리 후보님 표현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네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또 다른 한인분들 모두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내서 선거구 단일화를 이뤄낸 캐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말하면서도 제가 더 뿌듯하네요. 그리고 또 그동안 또 한인 사회 위해서 정말 우리 유 후보님께서 하신 일이 많으신데요.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한인타운에 경찰서를 유치하셨다고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92년 폭동 후로 LA시 LA 경찰국에서는 우리 한인들 위해서 경찰국을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한인들에서 1.5 밀리언을 걷었어요. 그러면서도 LA Police Station을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이제 2005년도에 들어오면서 2006년서부터는 그 약속 안 지킨 걸 지킬 수 있게 일을 해왔죠. 그러니까 저희 한미연합회 직원들하고 저는 1년에 한 40번 하는 미팅이 있어요. LAPD 커미셔너. 거기 매번 참석했어요. 우리가 적어도 36번 minimum 90% 참석을 하면서 우리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가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스피치는 1년에 한 6번밖에 안 해도 얼굴을 도장 찍고 관심 있다는 건 알려주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 젊은 친구들이 한미연합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컴플레인트는 Grace, we're the only ones under 50 그러는 거예요. 다들 나이 드신 분이고 동행사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 얼굴이 진짜 티 나죠.
그러면서 저는 그게 너무나 중요성을 알고 그 LAPD 커미셔너 마음을 움직이고 그때 Chief Bratton 밑에 Second in Charge Chief Jim McDonald라는 분하고도 몇 번 만나갖고 부탁하면서 그분도 그때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야. 한인 커뮤니티를 보호하지 못해서 92년도에 자기 있었을 때.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한인타운 한국말 하는 경찰들이 필요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은 I understand.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대화가 잘 되고 뭐 시의원들 15명 다 만나면서 우리 부탁을 들어달라. 그러고 이거는 그냥 부탁이 아니고요. Special language need예요. 그러니까 it is legal and a right for us to demand Korean language service. 저는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미주 아태 변호사 협회 사무총장 일했을 때도 Voting Rights Act, Language Access 그런 거에 제가 중심을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 LA 한인타운의 그 경찰 구역이 한국말 하는 경찰들이 필요 있다는 거를 알고 받아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늘 그렇게 얘기했죠. You know, the law requires language. Here we have a community of people who do not speak Korean. 그렇게 하면서 설득했어요. 1년 넘게. 그리고 2009년 1월 4일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 LAPD 올림픽 경찰서를 열은 거야. 그때 진짜 저는 기분이 너무나 좋고 지금도 제가 버몬트로 내려가면 뿌듯해요. 진짜 이건 잘한 거라고. 왜 그러면 한국말로 영어 안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이런 거 또 한번 박수 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는 1년에 미니멈 36번을 찾아가서 얼굴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셨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알겠다.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경찰들을 그곳에 배치해서 한인들이 편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준 거잖아요. 그런 네. 결정이 일어날 수 있게끔 끈질기게 어느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노력해 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쾌거가 있지 않았나. 또 다시 한번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에는 한인분들 운영하시는 그 한의원,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한의학이라는 이름이 또 중의학으로 바뀔 뻔했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그것에 제가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진짜 한의사 협회가 있어요. 근데 그 협회 분들 회장하고 이제 임원들 몇 명을 만났었는데 이것도 어디였을 때 파이퍼스 한인타운에 파이퍼스 레스토랑트 있어요. 거기서 만나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러비스트 사용하니까 그 러비스트가 쓴 편지 어디 있냐고 물어봤죠. 못 받았대요. 이게 금요일 날 저녁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within 3 days 이거를 다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그 러비스트 편지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은 바꿔질 거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저희 한미연합회 직원 한 분 아버님이 한의사였었어요. 그러면서 인포한테 저를 준 거는 지금 캘리포니아 가주에서 제일 많은 한의사들은 한인들이었어요. 중국 분들이 더 많지만 그 라이센스 입고 있는 분들이 한국 한의사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이제 일을 하려면 제가 도서관 가서 책 이라는 책도 한 10권을 빌려와 갖고 이제 가서 공부하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 아니고요. Ayurvedic medicine이에요. 그거는 인디아에서 더 오랫동안 그런 history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이름으로는 바꾸지 않고 Ayurvedic로는 licensure act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사크라멘토로 올라간 거예요. 사크라멘토에 올라갔는데 그날 그 정치인 who's in charge of business and professional licensure 그분이 아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면서 Grace, you're here. I go, yeah, I have a matter. It's thi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You know, there are more Koreans who are licensed acupuncturists than anyone else. Can you imagine these
people, clients, patients coming in, and always the first thing will be, "Oh, so you're Chinese," and you have to say, "No, I'm not." It will actually be a deterrent and unfair to people who are not Chinese in this aspect. 그러니까 I got you, Grace. 그러고 딱 아젠다 올리면서 테이블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는 그 테이블링이라면 오늘 한 거 없는 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no도 아니고 이거 있는 것 같지 없는 거를 것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의학이라는 이름이 될 뻔했지만 그게 아예 없는 걸로 돼버린 네. 거네요. 그렇게 됐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인구가 한인이 더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legally. 그거는 한 10년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뀔 수 있지만 그때는 그때는. 한인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이 트래디셔널 차이니즈로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이건 중국 사람들이 하는 침술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앞장 서주셔서 그걸 당당히 또 막아내셨네요. 지금 할 얘기 많은데 그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아이들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가주학원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California Heritage School이라고 바꿨어요. 이 한인 분들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위해서 학원을 보내요. 학교 끝난 후로.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학교를 가든지 데이케어예요. 이거 학교 아니라. 그러면 초이스는 데이케어밖에 없다. 그러는 거야. 아니 학부모가 데이케어이 뭔지 알고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이지 왜 데이케어이냐고 계속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300불 파인을 내게 만들어요. 데이케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데이케어하고 학원하고 다른 거는 데이케어니까 애들들이 놀 곳이 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들은 거의 이런 오피스에서 책상만 필요했지 놀 자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푸티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원을 데이케어 같이 운영해야 되면 장소가 스퀘어 푸티지가 많아야 되니까 그러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면 그래 너 데이케어니까 everyday fine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법을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캘리포니아 어셈블리 멤버 그때 친한 분 하나 있었어요. 마이크 잉. 제가 마이크한테 전화하니까 마이크가 Oh yeah, the Chinese community is having a huge problem as well.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분이 1년 넘게 그 법을 준비하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딱 전화를 해갖고 우리 tag along 우리는 그렇게 일을 안 해왔지만 필요성을 이해하고 마이크 잉 어셈블리 멤버든 한인들도 include 되게 heritage school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daycare, heritage school and school 이렇게 된 거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일리 파인 없이 아까 300불 말씀하셨는데 네. 매일 300불을 낼 뻔하다가 그게 되지 않고 이제 가주 학원 특별법으로 네. 네. heritage 이렇게 school로 보호될 수 만들었어요. 있게. 네. 놀랍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아동법 전문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북한 어린이 문제도 관심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북한은 한반도에 우리 진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한 여성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대부분 중국 아빠 그리고 북한 엄마. 그럼 이 애들은 국적이 없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그래갖고 이 아이들을 입양해 오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샘 한 슈나이더 한승만 씨라고 장로님이 이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고 북한에 하고 탄자니아에 고아원들을 많이 돕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한 50년 전에 미국 법으로 입양되어 온 분이에요. 그 입양해 주신 아버님이 결혼 안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법을 만들어 갖고 한상만 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샘 한 슈나이더이 스페셜 러로 adoption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북한 이 고아아이들 북한 애들이 아니고요. 고아아이들 다른 나라 북한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사는 애들을 입양할 수 있는 법을 통과하고 싶어 했었어요. 처음 저한테 부탁했을 때 제가
거절했죠. 하지 못할 거를 왜 하나 이런 생각으로.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한미연합에서 꼭 된다고 일을 해야지 되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해보자. 사람들이 이런 관심 있으면서 정치에 involve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한 3개월 더 된 후로 Grace, 네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전도사 친구 한 6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플랜을, 스트래티지를 놓았어요. 그 기도한 후로 생각은 딱 우리 actor, actress 아는 사람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샌드라 전화번호는 있네. 그러니까 okay, let's call her.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내고 했는데 아무 답이 없었는데 일요일 날 또 전도사님이 전화하는 거야. 답 없었니, 그레이스? 나는 기도했을 때 우리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오케이. 그런데 딱 오는 거야. 그러고 yes, I'll do it. 그러면서 스크립트도 없는 거. 이게 Sunday night이에요.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다 모여서 카메라 없는 카메라 크루가 나왔었고 프로페셔널. 뮤직도 공짜로 해줬고 다 그냥 공짜로 다 되는 거예요. 그 끝 결론은 패스가 됐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였었어요. A law passed by the U.S. government, signed by President Obama. 하나님이 그거를 왜 준비해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definitely it was God all the way through. 그러지 않고는 이건 패스가 못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 프로그램이 참 죄송스럽게도 30분이어서 이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이 그레이스 유와 함께 이 캠페인에 참석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드쿼터 번호인데요. 323-405-7789입니다. 다시 323-405-7789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님의 포부를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의원 당선된 후로는 저희 주민들 사는 게 더 편하고 더 깨끗하고 진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꿈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돈 쓰는 액수도 use it properly. 지금은 시에서 $837,000을 쓰는 거야. 방 하나를 만들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잘 쓰면 10명, 20명 도울 수 있는 걸 지금은 한 사람밖에 못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좋은 일 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결과 후에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 더욱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